일어납시다. 미리 다들 피곤해서야. 학원 교재 피시고. 학원 교재. 행렬 나가야지. 페이지 74페이지 함께 해봅시다. 행렬 행렬의 점이 뭐라 써있습니까? 임의의 수나 문자를 가로 안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늘어놓는 것. 을 우리가 행렬이다 하지, 그치? 행렬 A다 대문자로 표기를 많이 하고 이 가로 안에다가 직사각형 모양 가로 세로로 이제 숫자를 채워 넣거나 문제를 채워 넣는데 대부분 이 안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A11, A12, A21, A22 세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원소 또는 성분이다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 숫자를 뭐 하는 거지? 가로 세로로 표시해 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A12라는 걸 보면 뭐야? 첫 번째 가로에 두 번째 열로 돼 있지, 그렇지? 그래서 가로는 행, 세로는 열로 적혀 있어서 가로는 첫 번째 행에다가 두 번째 열에다 써서 A1이다라고 표기해 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1행 이 열에 있는 원소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죠, 그렇죠? 괜찮습니까? 괜찮아? 참 좋아, 졸려서. 일단 행렬에서 기본적인 표현법 자체를 쓸 때 이렇게 다 풀어서 주기도 하지만 이 A라는 행렬은 안에 원소들이 이렇게 소문자 A로 되어 있고 I, J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라고 설명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I는 지금 행이니까 가로가 두 줄 있으니까 1, 2로 쓸 수 있고 J는 열이니까 1열, 2열 두 개가 있다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A라는 행렬은 2행 2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맞지? 그래서 이 행렬을 표기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쓰는 게 있냐면 얘는 가로 두 줄에 세로 두 줄로 되어 있을 거니까 2x2 행렬이다라고 또 설명을 하죠. 됐습니까? 그럼 이런 행렬을 표현했을 때 1x 3도 있을 거고 3x 4도 있을 거고 다양하겠지만 이렇게 가로 개수와 세로 줄 개수가 서로 같은 행렬을 우리 뭐라 하죠? n/n 행렬을 뭐라 하죠? 이걸 정다각 행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정다각 행렬의 특징이 뭐야? 거듭 제곱했을 때 그 행렬이 정이 될 수 있죠, 그죠? 맞죠? A를 거듭 제곱했다는 것은 행렬의 곱셈이 적용된다는 건데 정다각 행렬만 거듭 제곱할 수 있다는 것도 추후에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 행렬의 기본적인 문제풀이를 좀 해볼 건데 행렬의 가장 기초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볼게요. 99번 문제 보시면 2x 행렬이 나왔어요. 2x 행렬 그러면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행렬 A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녀석의 I, J의 성분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을 뜻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A, I, J로 썼잖아. 얘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나와요. I-2J 플러스 3으로 IJ를 변수 잡아서 이렇게 뭘 만든 거야? 함수식을 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A라는 행렬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찾아보는 문제. 오케이? 그럼 2x이 행렬일 거니까 I에다가도 1, 2, J에다 1, 2만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풀이할 때는 쓰지. 처음. 얘는 2x이니까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로 돼 있는 4개의 원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i하고 j가 숫자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다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 결과값 써주면 되겠지, 그렇지? 맞죠? 그러면 i, j가 1, 1이면 1에서 2를 빼고 3을 더하겠지, 그렇지? 뭐 나와요? 뭐가 나와요? 1에 1을 1, 1이니까 i, j가 1, 1 들어간다, 그렇지? 그럼 뭐 나오죠? 2 나오죠, 그렇죠? 좀 더 빠르게 줄 수 있지? 그지? i에 1, j에 2 넣어주면 1에서 4를 빼고 3을 더하죠. 0. 그 다음에 2, 1 넣어주면 2에서 2 빼고 3 더할 거니까 3이 나오고 2 넣어주면 2에서 4를 빼고 3을 더할 거니까 1이 나오지, 그렇지? 그죠? 그래서 행렬의 가장 기초적인 유형이지만 출제율이 가장 높은 문제, 그죠? 행렬의 그 IJ, 행렬의 그 변수를 이렇게 문자로 잡아서 함수식을 주고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행렬을 찾는 유형, 그치? 푸는데 어려움 없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졸지 마, 선생님 마지막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자, 두 번째는 행렬의 상등이야. A 행렬과 B 행렬이 서로 같대. 이게 뜻하는 게 뭐지? 두 행렬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나왔어. 이거 이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야? 일단 두 행렬은 뭐야? 그렇지, 같은 꼴이지, 그지? 한마디로 얘가 2바이면 얘도 2바이일 수밖에 없어. 행렬이 같다는 건 생긴 모양이 일단 같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행렬의 원소들 IJ로 잡은 녀석과 BIJ로 잡은 녀석이 서로 같아야겠지, 그렇지? 맞죠? 행렬이 같다는 건 각각의 성분이 서로 같다는 것과 꼴이 같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행렬이 같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도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제 행렬의 연산을 할 건데 이 행렬의 연산 중에서 행렬의 연산은 행렬끼리 더하는 덧셈과 뺄셈과 곱셈이 있고 나눗셈이 있겠지만 나눗셈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건 행렬의 연산은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으로 분류를 해서 볼 건데, 곱셈이 좀 유니크하다 보니까 덧셈, 뺄셈 먼저 문제를 보겠지, 그렇지? 행렬의 덧셈, 뺄셈은 우리가 뭐라 하죠? 같은 성분끼리 각각 더하고 빼면 되는 거라서 그냥 단순 연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실수배라고 돼 있지, 그렇지? 실수배라는 건 이런 거야. 행렬 앞에 특정 수를 곱해주는 거지, 그렇지? A 행렬이 우리가 방금 했던 요거였다고 생각했으면 이 행렬에 3A가 섰으면 뭐가 되는 거야? 각각의 성분을 3배씩 했다는 말과 동일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6, 0, 9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행렬이 만약에 있었어. 얘가 만약에 K였다 썼으면 이 행렬의 원소들이 다 3으로 묶인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얘를 3으로 묶어주면 3K로 2, 0, 3, 1로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괜찮죠? 뒷페이지 보시면 쌤이 말했지만 사칙연산 중에서 덧셈, 뺄셈, 실수배로 이루어져 있는 대표 유형 4가지를 넣어놨어요. 각각의 성분끼리 서로 갖다 놓고 문제를 풀 거니까 어려운 게 전혀 없겠지, 그치? 네, 여러분들 지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쌤이 한 문제만 같이 풀어드릴게요. 이해되죠? 100번 문제 이거 쌤이 같이 풀게. A 행렬은 3x, 그 다음 x, y, y로 되어 있고요. B 행렬은 뭐가 되어 있어? 3, 5, 마이너스 y 그리고 x, y, 그 다음 x분의 잡혀있지, 그치? 근데 A와 B 행렬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꼴 둘 다 이행이열이니까 일단은 당연히 맞고요. 성분까지 같다는 거 알고 있을 거니까 3은 3끼리 같다.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x하고 5-y가 같다. x하고 5-y x와 x타임 같지, 그렇지? y하고 x분의 5가 같다. 이 두 식을 가지고 우리 뭐한다? x, y 값을 유도할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책에서 원하는 건 뭐가 나와요? x분의 y제곱 더하기 y분의 x제곱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적으로 통분시켜보면 x, y분의 y세제곱, x세제곱 값을 구하는 나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으로 적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x 더하기 y가 5라고 보고 얘는 x, y가 5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우리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식정비가 되겠지, 그렇지?
괜찮죠? xy분의 5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를 세제곱해서 불필요한 녀석들을 묶어서 빼면 되겠지. 괜찮죠? 그러면 5분의 x 더하기 y가 5니까 5x제곱 125에다가 그죠? xy 5, x 플러스 y 5 25 곱하기 3 75를 빼서 연산해 주시면 끝나야지. 그치? 괜찮죠? 단순한 문제지만 행렬의 기출문제 중에 하나 나오는 케이스니까 방금 했던 99번, 100번 같은 경우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지. 그치? 맞죠? 그 뒤에 있는 101번, 102번, 103번 다 뭐야? 기출 유형이죠. 근데 이 연도수가 좀 예전인 건 작년부터 행렬이 다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년도, 11년도, 10년도 이때 행렬이 마지막으로 나왔던 시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하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1분이니까 쌤이 10분만 드릴게. 50분까지만 한번 풀어보시고 큰 문제 없으면 우리 곱셈으로 넘어가시죠. 풀어봐요. 자, 혹시 잘 안 풀리는 거 있나요? 괜찮나요? 자, 103번 아니면 99번 같이 풀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2차 정사각행렬 AB를 쓸 거니까 A도 2x2 행렬이고 B도 2x2 행렬이지, 그렇지? 가로들 세로도 줄일 거니까 A 안에 들어가는 이 IJ이거든요, 그렇죠? I하고 J 모두 1에서 2까지만 작성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 IJ라는 함수식으로 봤을 때 이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뭐가 나와 있어? AIJ와 AJ에 같다는 거잖아, 그렇지? 맞죠? 이런 거잖아. A1, 2는 A1과 같다, 맞죠? 근데 A1, 2는 A1과 같다. 계속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오케이, A와 B라는 2x2로 되어 있는 행렬끼리 더했을 때 8, 15, 마일 7이라는 해석을 이해해서 A의 2행 1열, 그지? 아래줄의 첫 번째 얘도 2행 2열 원소들을 각각 구해서 더한 값이 몇인지 물어보는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 세팅하겠죠? A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쓰는 거야, 그렇지? A11, A1의 2열, A21, A22 쓰겠죠, 그렇죠? B도 쓰겠죠? B11, B12, B21, B2 이런 식 쓰겠죠, 그렇죠? 그럼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얻어낸 게 뭐냐면 A11은 A11이야. 쓸 필요가 없어, 그렇지? 근데 A1의 2열은 A21과 같았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맞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A21을 알고 싶을 거니까 A21이니까 얘도 A21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적어주면 좋겠지, 그렇지? 괜찮죠? 2를 구하고 싶어서 굳이 얘를 지울 필요는 없으니까 A2는 2이니까 그냥 두면 될 거고, 그죠?
B도 봐야 돼. 근데 B가 좀 에러야. IJ하고 JI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그러니까 이걸 써보면 이런 거잖아. B11은 그치? 마이너스 B11로 같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에이? 어떤 느낌인 거야? 서로 부호가 반대인데 같대. 그럼 여기서 뭘 주는 거야? 뭘 주는 거야? 이 등식을 풀면 B12를 뭐가 나와? x는 마이너스 x잖아. 2x는 0일 거니까 x는 0이겠지, 그치? 아, B11이 0이구나. 해석이 되겠지, 그치? 맞아? 그리고 또 부딪히자면 B1의 2열은 마이너스 B2의 1을 갖다 쓸 거고. 맞죠? 그 다음 또 B의 2의 2열은 마이너스 B의 2의 2일 거니까 똑같이 B2도 0이야. 이 두 가지 힌트를 해석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그래서 얘는 0이야. 얘도 0이야. 그렇지? 얘는 서로 부호가 반대인 걸 알고 있어. 그죠? 그래서 여기 A, B, 2이면 얘는 마이너스 B, 2이 되겠지, 그렇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는 사실 지금 얘를 알고 싶어. 얘랑 얘를 더한 게 15, 얘랑 얘를 더한 게 마이너스 1. 그 식을 세우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쓰면 되지. 아, 밑에 거랑 위에 거에서 얘를 기준으로 바꿔줬을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B 2의 1을 쓰면 상관없지, 그치? 괜찮죠?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를 해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기 0이잖아, 그치? 얘는 A 1, 1이야. 얘 더하기 얘지, 그치? 그럼 A 2의 1을 더하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B의 2의 1을 얘하고 얘 더하겠죠, 그죠? A 2, 1 더하기 뭐야? B 2, 1이 나올 거고 얘도 A 2에서 0이 되지? A 2, 2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 값들이 각각 8, 15, 마일 7일 거니까 아, A 1, 1이 8이구나. 얘는 15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7이고 그럼 B, A, 2는 구했어. 얘는 7인 걸 우리가 알고 있을 거야, 그치? 맞죠? A, 2를 구할 건데 우리는 지금 해공된 식이고요. 연립방정식 이게 두 개가 보이지, 그치? 맞죠? A, 2를 알고 싶을 거니까 뭐 해야 돼? 위에서 아래식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A, 2의 1별이 뭐가 나와? 14가 나올 겁니다. A, 2는 7로 떨어지겠지. 될까요? 그래서 7 더하기 7 답은 14로 떨어지겠구나. 근데 단순한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문제가 좀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참고해 보시고 우리 문제로 가져갑시다. 오케이? 행렬의 곱셈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행렬은 곱셈이 가정이지. 행렬의 곱셈. 곱셈 C만 오늘 안 해요. 곱셈 기본만 하고 그 관련된 문제들만. 그러니까 행렬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지금 웬만하면 다 하고 가세요. 학원과는 다 하고 갔어야 돼요. 다 풀고 갔으니까. 행렬의 곱셈은 일단 뭐야? 곱셈이 정의돼야 돼. 그럼 A 곱하기 B 행렬을 물어봤어. 그럼 A 행렬이 만약에 M 바이 N이고 B 행렬이 L 바이 K였다면 두 행렬을 곱했을 때 이 행렬 A, B가 어떤 실각 행렬이 됐어. 그럼 이 행렬이 정의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었지, 그렇지? 곱셈은 정의가 필요해. 뭐야? 행렬의 열 개수와 행렬의 행 개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만 정의되겠지, 그치? 그치? 이해돼요? 이해? A 행렬의 열 개수와 B 행렬의 행 개수가 서로 같을 때에만 행렬의 곱셈이 이루어진댔었던 거지, 그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렬은 몇 바이면? M 바이 K 행렬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였어, 그죠? 맞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A 행렬을 1, 2 잡았어. 얘는 몇 바이 몇? 1 바이 2지, 그치? 1행 2열로 되어 있는 행렬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다가 곱해지는 행렬이 있을 텐데 그 행렬은 뭐야? 2행 몇 열로 되겠지, 그치? 내가 무슨 2행렬을 적어줄게. 3, 4. 그럼 얘는 몇 바이면? 2행 1로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두 행렬에 곱을해주면 일단 행렬의 열개수와 행렬의 행개수가 같기 때문에 행렬의 곱셈이 적용될 거고 그때 만드는 행렬은 몇 바이면? 1바이. 한 칸으로 되어 있는 행렬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래? 가로줄과 세로줄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곱한 후 더한다 했었지, 그치? 그래서 1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4를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행렬이 완성되더라라고 보였던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근데 이 가로 세로 곱하는 것에서 중요한 게 봐봐, 요 가로에 해당되는 이 원소의 개수는 사실상 10개수가 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2가 뭐가 되는 거야? 한 줄에 들어가는 원소 개수. 여기는 뭐야? 세로줄이잖아, 그렇지? 세로줄에 들어가는 원소 개수는 10개수와 같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서로 짝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다음부터 정의를 만족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어떤 행렬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이걸 지워도 이게 몇 바이인지 몰라도 이 기준 세팅을 가지고 얘가 2바이 행렬이라는 걸 알아야겠지, 그렇지? 맞죠?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지워져 있었어. 행렬을 곱일 거니까 얘는 2행으로 시작해야 돼. 만들어진 행렬이 1행일 거니까 1이어야 돼.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행렬을 만들어주고 순차적으로 곱해나가는 거 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볼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얘랑 짝지었지. 가로줄의 첫 번째와 세로줄의 첫 번째. 그 다음 가로줄의 두 번째와 세로줄의 두 번째끼리 짝지어 곱했잖아. 그럼 이렇게 곱해서 더하잖아, 그치?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첫째끼리 곱하고 둘째끼리 곱해서 더했잖아요, 그치?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방정식 활용 중에서 그런 거 배웠지. 거섭식이라고 배웠잖아. 그치? 거섭식은 뭐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치?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건 그가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이랑 시간을 곱했잖아. 그럼 여기가 속력이고 이게 시간이라고 생각해봐. 맞아? 그럼 이게 첫 번째끼리 곱했다는 건 어떤 거야? 이 첫 번째 사람의 움직인 거리, 두 번째 사람이 움직인 거리, 이런 세팅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A, B 두 사람이 있어. A, B 두 사람이 움직인 A, B 두 사람의 속력을 표로 만들어낸 거야. 그치? A, B가 움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가 있어. 그걸 가지고 A, B 각각이 움직인 거리의 합은 몇이냐? 그럼 그때 그 식은 우리가 만든 행렬의 어디 부분에 판단되게 돼. 저번에 했던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곱하는 건 가로 세로끼리 곱해 더해도 되지만 분명히 어떤 규칙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해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이거 뭐 A끼리 움직인 거리, 뭐 B끼리 움직인 거리, 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경쟁률도 있을 거고 사람 수도 있을 거고 합격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표를 봤을 때 이걸 행렬로 적용해 달라는 문제겠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맞죠? 우선 행렬의 곱셈을 일단 단순해.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니까 행렬의 열개수와 행개수가 또 같아야 되고 결과값은 n/k로 되어 있는 행렬이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쌤이 예를 하나 들 거야. 뭐냐면 1, 2, 3, 4라는 2바이 행렬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쌤이 1, 1, 1, 1 그냥 단순한 행렬이야, 그치? 단순한 행렬 하나를 했어요. 2바이지, 그치? 그러면 정다각 행렬이랑 정다각 행렬을 곱하면 항상 이렇게 짝이 맞고 결과가 똑같이 2바이로 나올 거라는 걸 알아야죠. 오케이? 그럼 내가 일단 1행 1열 이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이걸 곱해서 더해서 짝지어서 그러면 1, 1, 2 더할 거니까 1 더하기 3 나와요, 그렇죠? 그럼 1행 1열이 똑같이 3 나오겠지. 3 더하기 4니까 7 나올 거고 마찬가지겠지, 그렇지? 맞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방이 어떤 지 알겠지, 그치? 너 여기 있는 걸 다 한 번씩 더 곱해. 1배 하는 거지. 1배에서 해준다는 그걸 더한다 라고 느낌 받을 수 있지, 그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이거를 바꿔서 했어. 1, 2, 3, 4. 해보자. 이렇게 1에 1을 해봤지? 그러면 1에서 3을 더할 거는 뭐예요? 4 나오지. 2에서 4 더할 거는 6 나오지. 얘는 1에서 3 더할 거는 4 나올 거고 똑같이 6이 나오겠지, 그치? 두 행렬인데 두 행렬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서로 바꿨을 때 그 결합값이 어때? 다르지, 그치?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행렬의 정의는 필수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하나 뭐냐면 행렬 A와 B의 곱이랑 B와 A 행렬의 곱이 서로 같지 않다. 이게 베이스죠. 이걸 가지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계속. 이해돼요? 애초에 여러분들 이 두 행렬의 곱을 써주면 이 맞으니까 1/1이 나오지, 그치? 근데 얘네들 서로 순서를 바꿔봐. 이렇게 바꿔봐. 이렇게 바꿔 어떻게 돼? 얘는 2행렬이 되고 1행렬로 돌지, 그치? 그럼 곱했을 때 정의는 만족하는데 완성되는 행렬은 2/2가 나와, 그치? 애초에 꼴이 달라지잖아. 꼴을 억지로 맞춰도 안 되는데 이렇게 정의됐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일단 가장 필수적인 게 뭐지? 교환 법칙이. 곱셈의 교환 법칙이 안 된다.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인정해줘야 돼, 그렇지? 이걸 우리가 저는 필두로 문제를 풀 거니까. 맞죠? 그래서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거니까 이걸 항상 기억해 두자. 근데 여러분들 이 교환 법칙을 그동안 썼던 케이스들이 몇 개 있었어.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자가 있었던 거지, 그렇지? 순차적으로 볼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행렬의 곱셈의 정의와 곱셈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교환 법칙을 한다는 걸 베이스로 삼아주실 거고 책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곱셈을 할 거니까 알아야 될 몇 가지 행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위 행렬이지, 그렇지? 우리 단위 행렬의 이 단위는 어떤 기본이잖아, 기본. 실수로 치면 1과 같은 거, 1.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행렬, 단위 행렬을 우리가 쓰는데 얘는 행과 열의 개수가 서로 같은 위치에만 1을 쓰는 거야. 1행 1열이 서로 같잖아, 1, 1. 나머지는 모두 다 0으로 되어 있는 행렬. 이렇게. 괜찮을까? 대신 단위 행렬은 정다각 행렬로만 쓸 거예요. 한쪽 줄만 늘어지게 하진 않겠다는 거지, 그렇지? 이해돼요? 괜찮죠? 그럼 이 단위 행렬의 특징이 뭐냐? 1과 같다는 거니까 어떠한 행렬에다가 곱해도 그 결과값이 내 자신과 같다라는 걸 이해할 거야. 그래서 단위 행렬은 어떤 행렬과 만나서 곱해지면 그냥 지우는 느낌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단위 행렬은 이렇게 a 곱하기 단위도 되지만 단위에다가 a를 곱해도 a행렬이 돼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사용되지 않지만 특수한 행렬, 단위 행렬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뭘까? 예를 들어서 단위 행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행렬 두 개만 주고, 그치? 주고 이 녀석을 어떠한 제곱해준 행렬을 만들었어. 그치? 그러면 쌤이 말했지만 A는 A대로 있을 거고 E는 E대로 있을 텐데 단위 행렬은 A랑 곱해졌을 때 순서가 중요치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실제 계산대로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단위 행렬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해당되는 걸 볼 거고 단위 행렬 다음에 배웠던 것 중에 원행렬 기억나요? 영행렬. 영행렬. 그냥 말 그대로 영행렬. 그죠? 영행렬이 뭐죠, 얘들아? 그치? 영행렬은 모든 원소가 영인 행렬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5를 쓰는데 숫자 0과 좀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그죠? 근데 이것도 똑같지. A 행렬에다가 영행렬을 곱해. 그러면 당연히 영행렬이 되죠. 왜? 다 00일 거니까 앞에 가로에다가 세로를 곱해도 다 0배를 해주면 다 0이 되잖아, 그치? 맞죠? 근데 그걸 순서를 바꿔도 어떻게 돼? 당연히 영행렬이 되겠지. 00을 따로 곱해서 더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영행렬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도 없어. 단위 행렬과 영행렬은 각각의 성질이 있다는 거지. 단위 행렬은 뭐야? 단위 행렬 곱해지면 그냥 안 써도 되는 거야. 영행렬은 뭐야? 곱해지면 영행렬이 되는 거야. 지우는 게 아니라 곱해지면 영행렬이 되는 거야. 이건 숫자가 아니잖아, 그렇지? 맞죠? 이걸 기본 베이스 삼아서 받아나는 거.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책의 세 번째 보면 행렬의 곱의 성질 나와 있어요. 행렬의 곱의 성질.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건 방금 했어. 영행렬은 곱했을 때 영행렬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두 번째 걸 별표 쳐놓고 A 행렬과 B 행렬을 곱했더니 영행렬 됐어. 이거 숫자가 아니야, 그치? 이거이면 A 행렬이 영행렬이거나 또는 B 행렬이 영행렬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니다 라는 걸 인지게 되는 거지. 뭔 소리야 쌤, 이거 곱했을 때 0이 됐다는 거니까 아주 그냥 얘 둘 중에 하나 0이 되리는 소리잖아. 이거 우리가 알고 있을 거니까. 근데 지그재 얘 가로랑 얘 세로끼리 각각 곱해서 더하잖아요. 그럼 각각 곱해서 더할 때 그 값을 0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무조건 0만큼 곱해서 0끼리 더하는 느낌이 아니라 음수 3에다가 양수 3을 더해서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충분히 존재해서 있다는 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에 예시도 나와 있지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책에서 선생님이 마이너스 1, 3, 2, 마이너스 하고요. A 행렬, 그 다음에 3, 6, 1 곱해주면 2바이가 나올 거야. 정을 곱하면 정이 나오거든, 그렇지? 근데 가로 세로 잡아두면 마3에서 3을 더하면 0이 되고 6에서 마이너스에서 6 더하면 0이 되고 6에서 마이너스 0이 될 거고 12에서 마이너스 0이 되겠지, 그렇지? 그게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두 행렬의 곱이 0이 됐다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다. 그건 틀렸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다. 그래서 이 조건일 때는 이 말이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but 이거일 때에는 A, B의 곱이 0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위에서 가져왔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지? 돼요? 그 쌤이 더 몇 가지를 써놓긴 했어요. 책에 보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그치? 주의해야 할 점 1, 2, 3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아, 이 말이 가능하겠구나 정도만. 근데 일단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 행렬의 곱셈에서 쌤이 지금 중요하다던 게 행렬의 정의라고 아,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명확히 아시고 두 행렬을 곱했을 때 우리가 배운 0이 된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는 말은 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인지하고 해주면 돼요. 쌤이 딱 이런 거 될까요? 괜찮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케이스를 몇 가지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쌤이 오늘은 어차피 토요일까지 교환 법칙 관련된 문제는 풀지 않을 거니까 뒤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럼 쌤이 지금 한 거 뭐냐? 곱셈의 기초적인 부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책 문제 보시고 쌤이 하나 풀어줄 건데 107번 문제. A에다가 2B, 이거 뭐야? B 행렬의 2배, 실수배한 행렬이야. 더했더니 1, 1, 2, 3이라는 행렬이 나왔고요. A 행렬에서 뭐야? 2B 행렬을 뺄게요. 그랬을 때 마3, 1, 마2, 1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행렬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야. 이거 뭐야?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행렬을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친구들은 이걸 보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얘가 되겠군요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렇지? 그렇잖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아 얘는 인수분해하면 A-2B와 A 플러스 2B의 곱이군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이 두 행렬을 곱하면 답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성립한다 안 한다를 확인해야 되잖아. 그치? 봐봐. 얘를 있는 그대로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뭐는 돼? 결합이나 분배는 되는 거야. 단 분배할 때 그 방향성을 잡아야겠지. 그치? 그럼 쌤이 이 A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할 건데 A가 왼쪽에 있으니까 붙일 때 얘는 이거 A가 되는 거야. 맞지? 맞죠? 근데 정다각이면이기 때문에 A제곱이 된다 쓰는 거 배웠던 거고 그치? 두 번째는 플러스 2AB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 얘를 분배하겠지 근데 B가 먼저야 얘는 뭐야? 마이너스 2BA에다가 그치? 그 다음은 마이너스 4BB B제곱이라 써도 되겠지 그치?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쓰는 거니까 이 두 개는 서로 같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그치? 왜? 그러려면 얘하고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만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지 그치? A, B와 B행렬이 같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돼? A행렬 구하고 B행렬 각각 구해서 푸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 문제를 풀겠지만 다음 시간에 교환 법칙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케이스는 확실히 불려줄 거야 그걸 보면 얘를 보자마자 이거 안 되네 다 보이겠지 그치? 괜찮죠?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 할 건데 그럼 우리 뭐야 돼? 얘는 이제 무시한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안 돼 A 구하고 B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행렬에서 이 행렬을 뭐하면? 더하면? 행렬의 덧셈뺄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성질과 동일하잖아 이 행렬을 C라 하고 얘를 D라 썼으면 C에서 D 더할 수 있잖아요 그치? 더하면 뭐야? 2의 행렬 나오겠지 그치? 행렬의 덧셈은 각각 같은 원소끼리 더하는 거니까 1 마3 더하면 마이너스 2 1에서 1 더하면 2 2에서 마이 더하면 0 3에서 1 더하면 4 그래서 A 행렬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 1, 0, 2 행렬이다 라고 A를 구했고 맞죠? 그럼 A를 구했으니까 B를 구할 건데 여기다 구할게 우리가 알고 있는 2B 행렬은 1, 1, 2, 3 행렬에서 A를 빼준 행렬이 되겠지 그치? 괜찮죠? 그러면 2B 행렬을 물어보면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1에서 마일 빼면 2 1에서 1 빼면 0 2에서 0 빼면 2 3에서 2 빼면 1 나오겠지 그치? 이게 2B 행렬인 거 알잖아요 그치? 괜찮죠? 그럼 우리가 써야 될 거는 4b제곱 행렬일 거니까 또 2b를 제곱한다 뭐 상관없죠 근데 이런 게 거슬릴 거니까 실수는 두고 b행렬을 구해서 풀면 되겠지 그렇지? b행렬은 1, 0, 1, 2분의 2다 라고 생각하고 적혀도 상관없겠지 그렇지?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b제곱 행렬을 알아야 될 거니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b를 한 번 더 곱하는 느낌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가로, 세로 짝지할 거야, 그치? 봐봐. 1은 곱하고 얘는 0일 거니까 얘만 주면 1. 그치? 두 번째, 1행 2열이잖아. 0, 0. 그치? 그럼 1에다가 2분의 1 더해. 2분의 3. 0일 거고 4분의 1 나오겠지, 그치? 맞죠? 그럼 b제곱 행렬 구했으니까 우리 뭐야? 4b 행렬 구해야 돼. 4b 행렬. 4b 행렬에다가 실수배 4배 해주는 거지, 그치? 4 곱해주면 4, 0, 6, 1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제 얘 구했고 A를 구했으니까 A 좀 구해야 되네. 그치? 자, 1, 1, 0, 2 해볼까? 가로 세로로 써줄게. 1, 괜찮지? 마이너스 1, 2, 1, 0, 0 그 다음에 0, 4 이제 우리 원하는 a제곱 마이너스 4b 다 구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써달라고 했으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그죠? 뺄 거니까 3 맞아. 1 나 6 3 단순한 거지만 문제 나오면 허벌나게 틀리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쌤이 이 곱셈에서 교환 법칙 성된 케이스를 따로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또 어설프게 또 그걸 본 사람들이 그냥 풀 때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보고 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쌤이 야 이건 2차식 이하는 무조건 돼 이렇게 설명해주면 또 그게 또 받아들여서 막 풀더라고요. 쌤이 말하는 건 일단 기본적인 거 이렇게 풀어서 나가는 연습 꼼꼼히 해보시고 풀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지? 행렬은 어렵게 안 나와요. 딱 이 정도 나오면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풀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106번, 107번, 108번 109번 문제를 풀 건데 그 108번 위에 특이행렬 써있죠? 특이행렬
그 특이 행렬은 무시해도 돼요. 그러니까 쌤이 그 특정 말을 했는데 오히려 독이 되더라. 여러분들 A형, 0, B 행렬이 있어. 얘를 거듭 제곱하는 거야. 정답 행렬은 거듭 제곱이 되잖아. 그치? 2바이, 2바이 곱하면 2바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얘네들을 거듭하면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냥 막 하면 의미가 없잖아. 여기에 0, 0이 들어있지. 뜻하는 것만 해석해봐요. 봐봐. 똑같은 걸 두 개 써놓고 곱할 거야. 똑같은 걸 두 개 썼는데 얘 가로와 뒤에 있는 세로를 만나겠지. 그치? 그럼 A0, A0인 거니까 AA에다가 0, 0이 만날 거야. 그죠? 이해요? 그럼 여기 두 개가 0, 0이 돼 있다는 건 항상 앞에 것끼리만 곱한 식이 나올 거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를 제곱했다고 생각해서 봐봐. 그러면 헷갈릴 거니까 내가 더 써줄게. A0, 0B 여기다가 A0, 0B 곱해서 가3 써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A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요 가로랑 요 세로 봐봐. 그치? 그러면 이 0, 0이 있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A 곱하기 0, 0 곱하기 B랑 항상 0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 다음 아래쪽은 봐봐. 0, 0, 0, 0 또 똑같은 경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0, 0이 나와 있는 상태의 어떤 행렬을 거듭해주면 항상 뭐가 나와? 이쪽 파트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은 어떻게 돼? B제곱이 나오겠지. 그치? 그죠? 그럼 여기다가 세제곱했다는 건 또 똑같이 A0, 0B를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 세제곱은 AAA니까 A제곱에다가 A를 곱하나 A에다가 A 제곱하나 사실상 같아요. 그래서 쌤이 나중에 알려줬지만 교환 법칙이 손드는 케이스가 한 행렬만 거쳐주는 거. 그치? 이건 뭐야? 교환도 손드는 거잖아. 그치? A 제곱에다 A 곱하나 A에다 A 곱하잖아. 그치?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아니까 계속 나갈 건데 또 봐. 또 나오잖아. A를 또 한 번 곱하게 될 거고 지워지고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고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똑같이 이세제곱. 그러면 이 녀석의 n제곱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A의 n제곱과 0, 0, B의 n제곱으로 세팅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지. 그치? 이돼요? 그래서 행렬에서 0이 두 개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어떤 규칙이 잡히겠구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라고 선생님 1번부터 5번을 잡아놨는데 이걸 뭐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죠? 행렬의 거듭제곱 문제가 나왔을 때 규칙 잡을 수 있는 물어보는 문제니까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네 문제 남아있으니까 지금이 23분이거든요. 45분까지 주고 풀고 난 다음에 따로 질문 없으면 쉬었다가 뒤에 조금만 더 할게요. 제 시간 여기 멈춰 있어요. 네, 106번 풀리나요? 네? 안 돼요? 아, 풀었는데 네. 무슨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행렬이 그래요, 그죠? 왜냐면은 이 교육과정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행렬 자체를 이렇게 복습을 많이 안 하고 온 친구들이 많아서 이 행렬의 모든 성분들의 합. 저번에 그 방학 때 쌤이랑 방학이었나 중간고사 끝나고 네. 배웠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모든 성분의 합이라고 나왔으면 굳이 이 행렬을 다 구할 필요는 없었지, 그치? 1부분까지만 해서 하면 되니까. 일단은 행렬의 곱셈은 교환 빼곤 다 되니까. 근데 이제 분배할 때에는 이 방향성을 보고 해달라는 거지, 그치? 뒤에서 앞으로 갈 거니까 얘는 A 제곱 써도 되는 거지? 여기는 BA를 그쵸? 얘도 똑같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곱해서 뺄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b제곱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ab 행렬도 있겠지. 괜찮나요?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하려면 생 녹아나요. a도 a제곱 해야 되고 ab도 해야 되고 ba도 해야 되고 b제곱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럼 생각해야지. 아 내가 너무 너가 그냥 풀고 있구나. 뭔가 놓쳤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그죠? 맞죠? 여러분들 뭐합니까? 행렬에서 덧셈은 실수 연산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요거 a 더하기 b고 b 더하기 a인데 b 더하기 a를 a 더하기 b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죠. a에서 b를 더한 행렬이나 b에서 a를 더하기 같을 겁니다. 그치? 그러면 얘를 우리 머릿속으로 그냥 a 더하기 b 행렬로 보면 분배가 또 적용되겠지. a 플러스 b라는 공통인수가 보일 거겠지. 돼요? 묶어주면 왼쪽은 a, 오른쪽은 b가 이렇게 보이겠지. 그치?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이건 쌤이 결합 분배 개념이 아니야, 그렇지? 얘를 우리가 덧셈끼리는 이렇게 연산 가능할 거니까. 아 그럼 a 더하기 b에다가 a 빼기 b 행렬 각각 구해서 곱하기를 하면 되겠다, 그렇지? a 더하기 b 행렬은 더할 거니까 0, 1, 3, 5. 오른쪽은 뺄 거니까 0. 왜 대답하네? 괜찮지? 곱해서 나올 거니까 내가 원하는 행렬은 가로줄을 세로줄 쳐놓고 자동이 이거 3이다. 35 아니야? 괜찮지? 3, 7에 21 3, 3 51 맞아요? 5, 35 그러면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거 무지성으로 푸는 거 말고 덧셈끼리는 교환 결합 다 되니까 이렇게 곱셈을 할 때에만 그럼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요거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무시하겠지, 그렇죠? 시험 문제 나오겠죠? 네, 무조건 나오겠죠. 자, 체크해 보시고 107번은 같이 풀었고 108번도 어렵지 않아요. a의 n제곱을 했다는 1형 마이너스 10 1이 될 때 n 값 구하는 문제야. 여러분들은 눈치껏 이런 생각해야 돼. 거듭 제곱했을 때 주어진 식이 나왔다는 건 이게 어떤 규칙을 갖고 문제가 나오겠구나. 그치? 규칙이 있겠구나. 안 그러면 숫자가 다 커질 거니까 작아지거나. 그치? 그 규칙을 찾는 문제니까 a제곱만 해보자 이 생각을 할 거예요. 1형 마이너스 1 그다음에 1형 마이너스 1 이제 이거 좀 풀 건데 가로 세로 잡아놓고 차분히 생각해주면 처음은 1 곱하기 1 밑에는 지워질 거니까 이 0이 뭐 하는지 알지? 1n 1열 1n 2열의 뒷부분은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러니까 얘가 뜻하는 게 뭐야? 너의 첫 번째, 두 번째를 그대로 쓰겠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괜찮아? 맞잖아. 그대로 쓰고 지우고 그대로 쓰고 지우고 1령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히 알고 그럼 2n 1을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지우고 나오지. 뭐야? 앞에 건 지우고 뒤에 거 먼저 쓰겠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제곱했을 때 이게 나왔네. 몇 제곱해야 이게 될까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 이렇게 말하겠지, 그치? 이렇게 답이겠죠. 흘러갈 겁니다, 그치? 그 규칙성을 보시고 나가는데 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1이라는 게 뭐라고? 이 1이 뜻하는 게 그냥 그대로 곱해줄 거니까 여기 있는 수를 그냥 쓰겠다는 거잖아. 사실 1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맞죠?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1을 쓰겠다고 했지. 그치? 얘가 사실상 1제곱이라고 알아요. 맞죠? 이게 왜 그런지 알겠지? 나중에 숫자가 바뀌었는데 또 이걸 가지고 막 어떻게 풀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2, 0, 0이 있었으면 그냥 얘를 2 단위로 바꿔 풀 거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 숫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묶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이해되죠? 그것 때문에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걸 알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제곱했을 때 이게 나올 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제곱까지 해볼까 했을 때
세제곱값이 똑같이 여기다가 또 1령 뭐야? 마일 1을 할 거니까 가로 세로 잡아놓고 생각해주면 1 들어가고 0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삼이 되겠구나 확인. 그럼 뭐합니다 좀 변화되는 부분만 빠르게 캐치하면 되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여기 세 행했을 때 요게 뭐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 변수가 잡힌 데가 어딘지 볼 거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마삼이 되겠구나 오케이 그럼 얘는 n이 10이 되겠구나. 근데 이런 단순한 유형은 나오지 않겠죠 그죠? 무슨 말이 되시지 그치? 그래서 빈칸 채우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쌤이 4번에다가 써놨어요. 4번 문제, 4번에는 그 특이행렬 4번 있죠. 특이행렬 4번. A, B, 0, A, N, Z. 그러니까 여기에 A에 잡혀있는 거 1이 아니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려면 뭐 해야 돼? A, B, 0, A에다가 제곱부터 먼저 해보겠지? 하면 뭐 나올까요? 가로 세로 잡아놓고 A제곱 지워져. A제곱이 된다고 1이었는데 그치? 두 번째 AB, AB 이 AB 나오죠 그치? 간혹 가다가 선생님 이거 AB, BA니까 이러면 안 돼? 나쁜 짓이야. 숫자끼리 곱하는 거 그치? 똑같이 0, 0 0 A제곱 나오겠지 그치? 맞죠? 그럼 여기다가 세제곱 했을 때 얘가 뭐로 바뀌어? 3AB로 바뀌겠지. 그 이유가 뭐냐? 헷갈리니까 하나 써놓으라고 세제곱 할 때. 근데 나오는 결과 얘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1의 2열이잖아 그치? A제곱 B에다가 요거 곱하겠지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3A 봐봐 A제곱 B 2A제곱 B 3 A제곱 B가 되는 거야. 변수 보이지 그치? 그냥 무지성으로 그러면 그 다음 3AB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돼? 그럼 이 규칙성을 알게 됐으니까 요걸 n제곱했어. 얘가 a n제곱이고 얘가 a n제곱인 건 누구나 다 알아. 이제 여기가 핵심인 거잖아. 제곱했을 때, 세제곱했을 때, n제곱했을 때 n으로 떨어지는 건 나도 알아. 그치? 그 다음 a 몇 제곱이야? 응? a 제곱 나왔잖아. 그 다음 a 세제곱인 거지 그치? 제곱했을 땐 a, 세제곱했을 땐 a 제곱. n제곱 했을 때 n마일 제곱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 b는 b 나오겠지 그치?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규칙성 갖고 빈칸 채널들 나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틀릴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 보면 그것만 빠르게 캐치해 가라는 거지 그치? 어떤 식으로 잡힐지에 대한 고민해보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럼 109번 문제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행렬 A가 있어요. 얘는 0, 1, 1, 0. 단위 행렬 느낌이 아니라 단위 행렬과 좀 반대되는 느낌이 되지, 그치? 맞죠? 근데 이 행렬을 주고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줬어요.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A 행렬에다가 P 행렬을 못했는데 P가 뭔지 몰라. 그리고 P에다가 A를 곱했을 때 같대. 그러니까 A와 P로 만들어진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해. 근데 이 교환 법칙이 언제 성립하냐는 거냐면 A랑 P를 가지고 있는 어떤 곱셈공식이나 인수분해 된 식을 풀었었을 때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환 법칙이 된다라고 확인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를 또는 뭐야? 곱셈 공식 변형을 그냥 편하게 하라는 거야, 그렇지? 이 말 자체가 교환으로 성립될 거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써도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된다고 했다는 기준은 이걸 쓸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거야.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근데 지금 세연하는 건 이게 되고 두 번째는 행렬 P의 모든 성분의 합이 10이다 힌트 나온 거지. 그러면 이걸 쓸 수 있다는 거 됐는데 그럼 AP에 관한 식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 P라는 행렬을 찾는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는 원초적으로 이 P 행렬이 몇 바이 몇 행렬이야? 책에 나와야지. P 뭐라 되어 있습니까?
2차 정사 행렬이잖아, 그렇죠? 쓰는 거야. 아, 피행렬을 모르니까 A, B, C를 쓰고 이 A, B, C를 찾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앞에 놓는 거야. 괜찮지? 그럼 가족하고 쓸 거니까 뭐 해야 돼? 아, 여기다가 0, 1, 1, 0을 곱한 거라. 맞아? 또 하나는 뭐야? 내가 원하는 피행렬에다가 0, 1, 1, 0을 뒤에 곱하는 거지. A, B, C, D 잡아서 그때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걸 베이스로 삼자.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을 직접 해보겠죠? 왼쪽 행렬, 오케이? 왼쪽 잡아줄게. 0 뒤에 거 쓸 거야. C 지우고 뒤에 거 쓸 거야. D A 쓸 거야. B 쓸 거야. 3가 반전되겠지, 그치?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알고 있는 거야. 두 번째 행렬 결과 잡았어. 뒤에 거 쓸 거야. 앞에 거 쓸 거야. 맞지? 얘는 뒤에 거 쓸 거야. 얘는 앞에 거 쓸 거야. 오케이? 이 두 개가 서로 같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B랑 C랑 같고 D랑 A랑 같고 D랑 A랑 같고 B랑 C랑 같고 그렇지? 그러니까 B랑 C랑 같구나 A랑 B랑 같구나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문자가 4개인 게 문자가 2개인 걸로 바뀌는 거야. 맞아? 이걸 통해서 아 B랑 C랑 같구나 D랑 A랑 같구나 이게 해석된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P행렬을 뭐로 바꿔주는 거야? 원래는 A, B, C였는데 A, B, B, A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치? B랑 C랑 같으니까 C 대신 B, A랑 D랑 D 대신 A. 오케이? 그럼 이제 이 A, D를 구하는 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모든 선분의 것이다? 10이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선분의 10이다 썼을 거니까 여기 있는 데마다 더하면 A 2번, B 2번 더하는 거지. 그치? 이게 10이다. 그로 A 더하기 B가 뭐다? 5다. 나중에 이제 이 들어가는 숫자가 뭐 자연수다, 조건자로 경우의 수가 분할되겠지. 여러분들 이 시험 범위에 이제 수여점이 들어가니까 그런 케이스의 응용문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만든 식 중에 최대값, 최소값과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A 더하기가 5인데 책에 나와 있는 건 P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구하는 거야. P제곱이에요. 그럼 P제곱이라는 건 A, B, B, A에다가 A, B, B, A를 곱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행열 잡아놓고 해봐. A 제곱에다가 B 제곱 더하지. 오케이? 두 번째는 A, B, B, A지. 오케이? A, B, B, A 나오지. 아니 당연하잖아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게.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이 P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이 되는 거죠. 얘하고 얘 더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얘하고 얘 더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내가 원하는 답은 A 플러스 B의 제곱을 몇 번? 2번 더한 게 답이다 쓸 수 있겠지. 그치?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으로 문제 풀었다. 쌤이 오늘 한 건 행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렬 문제가 5문제가 나오면 3문제 정도의 유형들이 나오는 거지. 그치? 응용되는 시간 문제 빼고 이 정도 계산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 복습하시고 K 리미터는 교육과정에서 바뀌었어요. 빠졌어요. 근데 쌤이 이걸 쓰려고 하는 건 쓰기 좋은 패턴이 있으니까 그거만 골라 쓰려고 하는 겁니다. 막 딥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쌤이 하는 건 여기까지 배워보시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쌤이 K 리미터는 어떤 법칙만 쓸 거고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자유로 넘어가서 숙제 안내해 드릴게요. 오케이, 지금 딱 50분이니까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하나만 더 합니다. 오늘 나간 숙제에는 사용되지 않겠지만 캘리밀턴의 정리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정리를 외우자는 게 아닙니다. 외우자는 거죠. 외우자는 거죠. 미안해요. 그냥 얘는 특정 행렬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2바이 행렬. 그러니까 얘는 2바이 행렬.
행렬에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행렬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생각 들 거야. 1바이 3, 3바이 5 이런 행렬은 나오지 않죠. 그거는 너무 뭐라 해야 지 단순하니까 그냥 더하는 거랑 빼는 거랑 이렇게 나오지. 행렬의 곱셈을 쓰려면 일단 행렬 자체가 좀 세팅이 돼야 될 거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바이 행렬일 거예요. 더군다나 행렬의 거듭제곱. 여러분들 A의 거듭제곱을 했다라고 썼으면 2바이 정답 행렬에서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제곱되어 있는 문제. 그러니까 행렬을 주고 그 녀석의 몇 제곱을 했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때 그런 문제를 풀 때 쓰는 공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쌤이 원하는 건 이런 행렬이 나왔을 때 이 A 행렬 A로 되어 있는 성립되는 등식 하나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이거야. 그럼 그 행렬을 제곱하고 괜찮아? A하고 D 이 두 원소를 더해서 만든 A 행렬을 빼고, 그치? 그리고 A와 D를 곱한 AD와 B와 C를 곱한 BC를 빼서 더한 단위 행렬의 값은 영행렬이 된다. 될까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렬 A가 있으면 그 A를 가지고 만든 이 등식이 무조건 성립해요. 증명은 그냥 하면 돼요. 얘를 제곱하고 쓰고 A 요 써주고 단위를 써서 직접 그 실수배를 해서 주면 그 등식이 영인들이 되는 걸 그냥 밝히면 돼요. 그죠? 근데 이때 요 녀석이면 이게 성립되는 게 오케이인데 이 녀석의 역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그거에서 말하잖아. 내가 쓰고자 하는 건 그냥 2차 2바이 행렬을 만났을 때 이 항상 성립해주는 행렬에 이 등식을 쓰고 시작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래요? 또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있어. 얘는 원소가 1, 2, 3, 4 이렇게 나왔어. 이런 문제 나왔어. 근데 내가 너한테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행렬이 뭐냐? 얘가 뭐냐? 물어봤어. 그거 어렵잖아. 물론 세제곱하고 제곱하면 되겠지. 근데 이건 2바이 행렬이네. 그럼 얘가 있으면 항상 성립해준 2차 방정식 하나 쓴다는 거지. A 제곱 1에서 4가 5니까 반대로 5A 4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2 나오지, 그치? 마이너스 2만 쓰면 행렬인데 실수니까 말이 안 되잖아. 단위 행렬을 곱해주는 거야. 이게 항상 영행렬이 된다 써준 거. 이거 숙제는 아니지, 그치? 그죠? 그럼 여기서 주는 게 뭐가 되냐?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일단 1차적인 케이스를 줄 건데 더 중요한 건 이 식을 그냥 노골적으로 쓰는 힌트 하나,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 a제곱이라는 행렬을 이항시켜서 5a 플러스 2 단위를 갖고 2차를 1차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2바이 행렬을 주고 그 녀석에 대한 고차식의 일부분을 구하거나 고차식 값을 구할 때 항상 이 켈리 밀턴을 이용해서 썼던 정리를 써서 이 식을 얻어내고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다는 거 하나와 이 등식 자체를 쓸 수 있다는 거 하나 더. 이해될까요? 이런 식의 문제 풀이를 해주면 좋겠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a제곱을 얘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 세제곱은 여기다가 a를 하나 더 곱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a를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a는 a제곱이 될 거고 2a나 a나 똑같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얘는 5a제곱 더하기 2a로 바뀌지. 단위 행렬은 행렬이 붙으면 지워질 거니까 힘내. 그죠? 근데 또 뭐가 돼? a제곱은 5a 플러스 2 단위를 될 거니까 또 넣을 수도 이렇게. 그죠? 그러면 25a에다가 그 다음 10 단위 행렬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 단위 a를 더할 거니까 27a 플러스 10 단위가 나오죠. 그치?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차수가 높아져도 항상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럼 그런 고차식을 아주 간단한 a 행렬과 단위 행렬의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 쌤이 말하는 거에서 행렬 문제를 풀 때 2바이 행렬이 나왔고 그 a를 거듭제곱했다라는 식이 나오면 무조건 얘를 쓰고 보자라는 것을 가져가는 거.
더 바라지도 않아요. 문제에서 이걸 성립한다 했을 때 A 행렬을 구하세요 나왔을 때 이걸 역으로 쓰는 문제는 그냥 직접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그치? 안 되는 거 따지지 마. 헬리부터는 어차피 우리가 쓰지 않는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하는 건 그냥 예를 봤을 때 얘가 쓸 수 있다는 것을 기반 삼아서 문제를 풀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응용 문제가 나올 텐데 캘리부터는 그냥 애초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는 좀 있지 않나, 그렇지? 그래서 잘 나오진 않겠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100 쌤이 원하는 게 어딨냐 112번이죠? 112번 문제를 보시면 행렬 A가 있어요. 얘는 1, 2, 마일 근데 갑자기 A의 몇 제곱? 2025제곱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A의 2026제곱 A의 2027제곱 A의 2028제곱의 합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규칙이 있겠지 정도는 알아요. 그죠? 그럼 거듭제곱 하다 보면 답이 나와. 규칙이 보일 거니까. 근데 2바의 행렬이고 거듭제곱된 식의 일부분을 구하는 문제니까 K리미터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A제곱 마이너스 거기가 플러스 1 A 마일에다가 마일 1을 빼면 1이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빼면 1 나오겠지? 여기다 단위 행렬 2를 썼을 때 0이 된다 쓸 수 있죠. 그쵸? 그럼 이걸 써놓고 보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실수식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여기다 뭘 곱하면? 그치. A-1인데 사실상 이건 A- 단위 행렬 기준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곱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다가 연렬을 곱해도 0이 될 거고 여기는 식자체가 뭐가 되지? A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씩이 나오죠. 그죠? 이게 0인을 된다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단위 행렬은 거듭제곱해도 단위 행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의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다라는 걸 쓸 수 있지.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자마자 아 얘는 3주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4제곱하면 다시 A로 돌 거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사실 A가 있으니까 A제곱 해보고 규칙이 안 보여. 세제곱하면 딱 단위 행렬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어설프게 쓸 거면 차라리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K리미터입니다는 이 2차식의 힌트를 얻어내는 걸 봤는데 이 식이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봐왔던 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아 이거 주기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맞죠? 그럼 3주기인 거 알고 있고 3주기라는 건 뭐야? 순차적으로 3번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3개의 합이 0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물론 이 3개의 합이 0이 되겠지. 그치? 어느 건 상관없죠? 3주기일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3개 더하기 0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얘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3주기 0인 거 괜찮아요? 단위 행렬 A제곱 그럼 여기다가 A를 하나씩 더 곱하면 돼. 세제곱 A제곱 A가 되지. 0이 되는 거지. 순차적인 하면 0이다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 규칙성을 잡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그럼 이 3개가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2028제곱이야. 30 묶어주면 몇 남아? 368, 3721 2028이잖아요. 3 나눠 보면 368 37에 21 368 떨어 나오지. 그치? 그럼 얘 뭐였다는 거야? 단위 행렬 이거 된다는 거지. 세제곱은 나눠 떨어지면 괜찮아? 한마디로 얘는 A의 세제곱을 676제곱 한 거고 A 세제곱이 단행량인 거 알고 있을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보는 건데 캘리미턴이라는 것 자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려고 하는 거라서 아 이렇게 잡아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바이 식을 봤을 때 A라는 행렬을 가지고 성립해주는 등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 거듭제곱 문제 항상 나올 거예요. 근데 막 2제곱, 3제곱 정도는 그냥 원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n제곱, 뭐 100제곱까지 쭉 더한다 했을 때 이게 어떤 구간씩 더했을 때 여기 대입이 구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걸 실수로 끌어다 풀었던 문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문제 일단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그 109번까지 문제 풀었던 거 있죠? 혹시 다 안 풀었으면 다시 한번 정리 깔끔하게 해놓으시고 끝나면 자이스토리 넘어가셔서 행렬의 연산 할 건데 자이스토리의 그 295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꼭 푸시고요. 그죠? 꼭 푸시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 부분은 쌤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옥쌤의 그 활용 부분 있죠? 그런 법칙이 성립되는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유형 높게 잡아 풀 거니까 297페이지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298페이지부터 문제를 풀어올 건데 토요일 날 올 거니까 쌤이 딱 곱셈까지만 기본적인 것만 내주고 싶어요. 쌤이 어디까지 될지 아시죠? 그죠? 딱 97번까지만 뭐 A제곱 다 내고 싶은데 그냥 깔끔하게 그죠? 그래서 그냥 순차적으로 풀어서 97번까지만 토요일 날 풀어오시면 쌤이 이 뒷부분 유형 정리해서 끝내주고 바로 기출 하나 풀 겁니다. 자, 다른 말은 일단 강남도는 벌써 하나씩 풀었거든요. 그럼 토요일 날 오시면 강남도 기출 풀 거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순열 조합 맞죠? 그리고 행렬 기초적인 부분들 혹시 좀 안 되신 분도 있으면 정리 한번 해서 오시고 이렇게 말하면 또 안 해오죠? 행렬 문제 잘 풀어봅시다. 이제부터 복습을 해야 되니까 앞다만 그래서 기출 같이 풀 거라는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30분,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행렬 완성하시면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그 순열 조합 했던 거 오답 질문 추가적으로 있으면 따로 하시고 고생했어요.